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제목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제목이어서 말한 대로 이제 타비 후에 안티스트롬보틱 테라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는 아직까지 완전한 답은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에비던스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비 환자들 대부분 이제 고위험 환자고 고령의 환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보스 스럼보틱 리스크와 블리딩 리스크가 모두 높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스럼보틱 리스크에는 프로시저 관련해서 프로스틱 밸브 스럼보시스가 생길 수 있고 그 외에 스트로크, MI, AF 같은 스럼보 엠볼릭 리스크가 높아지는 질환들을 같이 가지고 있거나 새롭게 발병할 위험들이 좀 높습니다. 반면에 고령의 환자고 다른 안티스롬보틱 테라피를 하고 있거나 아네미아가 선행돼 있거나 또 블리딩 히스토리가 있거나 또 이제 AS 환자들의 헤이디 신드롬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리스크에서 어떤 적절한 밸런스를 잡는 것이 좋을 것이냐가 이제 항상 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비 환자들한테 안티플레이트 테라피 할 것이냐, 안티코아굴레이션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계속 찬반 논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스터디들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데 안티플레이트 테라피는 이제 이 타비 밸브도 결국 스텐트이기 때문에 스탠드 엔도살라이제이션 될 때까지 엔플레이 써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 아트리티즈나 PEOD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안티플레이트 테라피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안티코아굴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2015년에 이제 처음 발견됐던 이제 리플렉 스롬보시스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밸브가 크림핑 되기 때문에 안티코아굴레이션 해야 된다. 또 고령의 환자들 AF의 인시던스가 많기 때문에 안티코아굴레이션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분분한 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커런트 프랙티스에서 대부분 포스트타비 후에 일정 시간 동안 납트를 하는데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납트 쓰다가 뭐 아스피린 또는 병원에 따라서는 클로피도그램 모노테라피를 이제 인데피니틀리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디시전이 사실 아주 솔리드한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스텐트 예전에 했던 코로나리랑 페리페럴 스텐이랑 비슷하니까 납트 일단 쓰자 이런 경향들이 많았고 이런 것들 결국은 검증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이제 좀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APT vs SAPT 트라이얼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는데 2017년도에 아르테 트라이얼 보시면 이 두 가지 트라이얼 모두 오럴 안티코아굴레이션 인디케이션이 없는 환자들 상태로 타비 후에 랜덤을 해서 3개월 동안 DAPT를 쓴 군, 그렇지 않고 아스피린 모노만 쓴 군을 이제 비교를 했었습니다. 이 아르테 트라이얼은 이제 30데이, 3months 때 이제 메이스와 블리딩을 평가를 했는데 사실 이 아르테 트라이얼에서 메이스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네이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블리딩을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메이스나 블리딩 모두 아르테 트라이얼에서 싱글 안티플레이트 테라피보다 훨씬 더 많은 납치에서 메이스나 블리딩 발생률을 보였었고 파퓰러 타비의 코호트 A는 이제 오랄 안티코아굴레이션 인디케이션 없는 환자들이었는데 마찬가지 트라이얼에서 1년 평가를 했더니 트롬보 엠볼릭 이벤트에서는 양군 간에 별 차이가 없었지만 블리딩에 있어서 납트가 더 나쁜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 탑이 후에 별다른 인디케이션이 없으면 루틴하게 납트를 쓰는 것보다는 아스피린 싱글 모노 안티플레이트 테라피만으로 충분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안티스롬보틱 테라피 트라이얼에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던 트라이얼이 아마 갈릴레오 트라이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랄 안티코굴레이션의 인디케이션이 없는 환자들 대상으로 리바록사반과 아스피린 모노테라피를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잘 보시면 첫 3개월에는 듀얼 안티스롬보틱 리바록사반 10ml와 아스피린을 복합적으로 쓰고 이후에 리바록사반은 모노테라피를 썼었고요. 컨트롤암에서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를 납트를 3개월 쓰고 아스피린 이제 모노테라피를 했습니다. 근데 이 메이스에서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 리바록스반군이 안티플레이트 테라피 군보다 헤드 레이셔가 더 유의하게 더 높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에 여러 가지 그 세컨더리 에피커시 엔드포인트를 보시면 올코즈 데스가 이제 리바록사반 암에서 더 높았고 카디오바스큘러 데스는 이제 뉴머리컬리 높긴 했지만 non 카디오바스큘러 데스에서 이제 리바록사반 암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아틀란티스 트라이얼은 이제 갈릴레오와 비슷한 트라이얼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퍼블리션 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ACC에서 발표만 됐었던 트라이얼입니다. 이제 아틀란티스는 2x2 스트래티지로 했는데 이 스트라툼 2는 이제 오랄 안티코굴레이션 인디케이션 없는 환자들 대상으로 안티플레이 테라피와 아픽사반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었는데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갈릴레오 트라이얼과 비슷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아픽사반 암에서 메이스가 더 많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타비 환자들한테 특별히 오랄 안티코굴레이션의 인디케이션이 없다면 이 도악이 그렇게 베네피셜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함풀할 수도 있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갈릴레오 트라이얼 잘 보시면 1600명 정도의 환자들을 랜덤해서 리바록사반 아스피린 합쳐서 3개월 쓰고 리바록산 10ml를 인데피니트하게 썼습니다. 이 리바록산 10ml라는 도주도 사실은 이제 이 AFib 프로텍션을 쓰는 도즈랑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야 되는 요소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컨트롤암에서는 이제 컨벤셔널하게 다프트를 3개월 쓰고 이제 아스피린을 이제 인데피니트하게 썼었습니다. 보시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데스, 스트로크, MI, 밸브 트롬보시스 포함되어 있었고 풀모니 엠볼리, DVT, 시스템 엠볼라이션 그러니까 대부분의 트롬보 엠볼릭 이벤트를 컴포지트한 엔드포인트였는데 리바록사반이 더 엔티플레이 그룹보다 오히려 더 많은 해저드 레이셔를 보이고 있었고 세이프티 아웃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뉴머리컬리 리바록사반 그룹이 더 많아서 어떤 좀 약간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게 재밌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째부터는 리바록사반 모노 10ml와 아스피린 모노를 비교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여기서 약간 리바록사반 그룹이 블레이딩 자체를 더 높이는 것 같아서 사실 노악과 아스피린 모노와의 원투원 컴패리즌이 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약간 시사점을 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틀란티스 트라이얼은 갈릴레오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오랄 안티코굴레이션 인디케이션이 아예 없는 환자들만 하지는 않았고 오랄 안티코굴레이션 인디케이션이 있는 환자들은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 와파린하고 비교하고 오랄 안티코굴레이션 인디케이션이 없는 환자들은 이제 컨벤셔널 안티플레이틀릿 테라피와 비교를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랄 안티코굴레이션 스트라툼 2 이 인디케이션 없는 환자들을 보니까 데스가 더 많고 컴포지트 엔드포인트도 더 많고 넌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도 더 많았습니다. 다만 밸브 트롬보시스는 안티플레이 테라피보다 훨씬 더 적기는 적어서 이 서브클리니컬 밸브 트롬보시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베네피셜한 이펙트가 있겠다 이런 결과를 보여준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랄 안티코굴레이션의 인디케이션이 되는 환자들에 밑에서 모노 안티코굴레이션만 한 경우와 클로피도그를 애드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메이스나 블리딩이나 모두 특히 이제 블리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이 듀얼 안티트롬보틱 암에서 더 많았습니다. 메이스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뉴머리컬리는 듀얼 안티트롬보틱 군에서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오랄 안티코굴레이션 인디케이션 되는 환자들도 그냥 오랄 안티코굴레이션 모노만 하면 되지 타비했다고 안티플레이 테라피를 추가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AF에서는 사실 와파린 vs 도악이 이미 확연한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이 타비군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틀란티스 스트라툼 1 이 오랄 안티코굴레이션 인디케이션이 있는 환자 그리고 엠비사지 타비 트라이얼에서 보면은 아픽사반과 에독사반은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와 비교를 했는데 뭐 19days 그리고 1year에서 사실 이 메이스나 블리딩에서 양군 간의 차이가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엠비사의 타비 트라이얼에서는 블리딩이 오히려 에독사반군에서 와파린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알규의 대상이 있을 것 같고 이 오랄 안티코굴레이션 인디케이션 되는 환자들에서 노악을 써야 되냐 와파린 써야 되냐 아직까지 정답을 확실히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틀란티스 스트라툼 1 오랄 안티코굴레이션이 인디케이션이 있는 환자들에서 보면은 여러 군 간에 특별히 차이가 보이지 않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나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밸브 트롬보시스도 양군 간에 차이가 없었는데 아까 다프트 그 안티플레이군에서 6% 정도의 밸브 트롬보시스가 있었던 걸 보면은 아픽사반이나 와파린군에서 1% 정도 역시 밸브 트롬보시스를 예방하는 데는 확실히 안티코아굴레이션의 안티플레이보다는 좀 더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엠비사의 탑이 보면은 에독사반 비타민 K 비교한 건데 네이스에서는 별 차이가 없이 넌 인페리어티를 확보를 했고 메이저 블리딩에서는 에독사반이 약간 높아서
아마 이것이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가 아마 INR, TTR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오랄 안티코ագր레이션 디스컨티뉴에이션 레이트는 BKA가 좀 더 높아서 이런 면에서는 컴플라이언스 레이트에서는 에독사반 이득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2021년도 유러피안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나온 스터디에 적합한 이제 리커멘데이션만 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보면은 뭐 다프트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쓰거나 아니면 로우 리스크 환자에서는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 트라이얼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삭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OR 안티케이션 인디케이션 없다 그러면 사프트 쓰고 그 다음에 PCI를 한 과거력이 1개월 안에 없으면 그냥 사프트 모노로 충분히 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오랄 안티케이션 인디케이션이 있다면 오랄 안티케이션 쓰고 PCI를 했던 환자들이라면 듀얼 세라피를 쓰고 그렇지 않은 환자면 오랄 안티케이션 모노만 해도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랑 별개로 이제 리플렛 트롬보시스가 사실 2015년부터 좀 대두가 됐는데 클리니컬한 밸브 트롬보시스는 이제 한 2.8%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밸브의 롱제비티나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친다고 돼 있고 이게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 인 밸브 프로시저 그리고 안티플레이틀린만 썼을 때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긴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클리니컬하게 가기 전에 서브 클리니컬 밸브 트롬보시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이퍼 오테니트 리플렛 티크닝과 이제 렐름이라는 컨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D, 4D CT에서 사실 잘 평가되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클리니컬 트롬보시스로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제안들이 여러 중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헬스가 전혀 없는 환자들에서 헬스가 생기고 리듀스 리플렛 모션이 생긴 다음에 종국에는 이제 그레디언트까지 높아지는 클리니컬한 트롬보시스가 생긴다 이런 컨셉인 건데 이런 컨셉들을 사실은 이 갈릴레오나 아틀란티스 서브그룹 스터디에서도 사실 증명이 됐었습니다. 이 렐름이나 렐름 할트들이 이제 안티코아굴레이션을 했던 그룹에서 안티플레이트 테라피보다 훨씬 더 적게 생기는 것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리플렛 트롬보시스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클리니컬리 함풀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티코아굴레이션은 이제 셀렉티브하게 써야 될 것이라는 이제 컨셉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오랄 안티코아굴레이션 인디케이션이 없으면 아스피린 하나만으로 충분할 것 같고 오랄 안티코아굴레이션이 인디케이션이 없는 환자에서 도악을 쓰는 것은 아직까지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오랄 안티코아굴레이션이 인디케이션 되는 환자에 있어서는 그것만 쓰면 되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안티플레이트 세라피를 써야 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이 오랄 안티코아굴레이션이 인디케이션 되는 환자에서 와파린이나 도악이나 현재는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악이 이제 이 할트나 렐름 같은 이 클리니컬 트롬보시스 가기 전에 서브클리니컬 리플렛 트롬보시스를 예방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과 링크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 어떤 환자들을 치료해야 될 것인가는 아직 좀 알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